하늘은 어두웠고 가로등이 노면에 희미한 빗줄기를 드리웠다. 길가 주유소 특유의 휘발유 냄새와 함께 가벼운 바람이 불었다. 자동차 경적 소리는 점차 줄어들어 서울의 밤은 조용해졌다. 고급스러운 검정색 SUV가 주유소로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들어왔고 엔진은 여전히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파트너와의 회의와 회의로 가득 찬 긴 하루를 보낸 억만장자 지원은 빨리 탱크를 채우고 집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리창 밖을 내다보았을 때 번쩍이는 네온 불빛 아래 어떤 이미지가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임신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마른 체형의 여성이 빛바랜 주유소 유니폼을 입고 고객의 차창을 조심스럽게 청소하고 있는 삐걱거리는 물건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확연히 드러났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인내로 빛났다. 멀지 않은 곳에 5살쯤 된 남자아이와 서너 살쯤 된 여자아이, 2명이 서로 놀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노란색 분필을 들고 시멘트 바닥에 즐거운 마음으로 간단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린 소녀는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몸을 웅크린 채 얇고 낡은 담요를 일시적으로 덮고 있었습니다. 지원의 마음에 벅찬 감동이 일어났다. 그는 여자가 차에 접근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살짝 고개를 숙이고 운전사에게 머뭇거리며 물었다. 여보, 차창 좀 닦아도 될까요? 운전기사는 무심코 손을 흔들며 거절했고 그녀는 침울한 표정으로 조용히 주유소로 돌아갔다. 지원은 차에서 내리자 큰 키와 태도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그는 주변의 시선에 신경을 쓰지 않고 상대 여자만 바라보고 있었다. 언니, 그가 불렀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조용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위를 올려다보았다. 예, 무엇에 도움이 필요합니까? 여기서 오랫동안 일하셨나요? 대답이 유니폼에 뚜렷이 보였는데도 그는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야간 근무를 합니다. 지원은 2 아이를 힐끔 쳐다보았다. 너희 둘은 내 아이들이니?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은 조금 슬프지만 사랑으로 가득 차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2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데리고 가야 했어요. 잠시의 침묵. 아이들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나요? 지원이 부드럽게 물었다. 그녀는 스키시를 쥐고 있는 손을 꼭 잡았다. 잠시 후 그녀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다시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며 떠났습니다. 지원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은 보람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아기 선우와 아기 수진이에요. 그는 시멘트 바닥에 그림을 그리는 소년을 바라보며 쪼그려 앉았다. 선우 씨는 무엇을 그리고 있나요? 소년은 그림을 손에 들고 흥분으로 눈을 빛냈습니다. 저게 우리 집이에요, 삼촌. 정말 큰 집이고 방도 많아요. 지원은 목이 메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소년의 작은 꿈이 왜 그토록 그를 괴롭혔는가? 그는 얇은 어깨에 온 가족을 업고 가려는 젊은 엄마 보람을 올려다보았다. 보람 씨, 잠깐 이리로 오세요. 라며 옆에 있는 의자를 가리켰다. 보람은 빠르게 고개를 저었다. 나는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지원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침내 보람은 자리에 앉았고 여전히 가끔씩 2 아이를 바라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밤샘 작업을 하고 또 다른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다. 그 모든 것을 혼자 한다는 것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보람은 배 위에 살며시 손을 얹고 입가에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쉽진 않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두 분에게는 제가 필요해요. 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앞의 여자에 대한 감탄은 더욱 커졌다. 도움을 받았나요? 가족이나 친구는요? 보람은 고개를 살짝 저었다. 어머니가 멀리 떨어져 계시고 몸이 아프시다.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친구들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 지원은 심호흡을 했다. 그간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보람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 보람 씨, 그가 천천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것처럼 그냥 차를 몰고 갈 수는 없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보람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당신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보람은 항의하듯 입을 열었지만 침묵을 지켰다. 결국 그녀는 어깨에 가해진 부담이 가벼워진 듯 어깨를 완전히 이완시킨 채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내일 다시 올게요.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보람은 재빨리 돌아서며 부드럽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원은 아무 말이 필요 없고 웃었다. 아이들과 당신 자신을 잘 돌보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에도 보람은 가만히 서서 수많은 생각을 하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내일이 무슨 일을 가져올지 몰랐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마음속에 희미한 희망의 빛을 느꼈습니다. 다음날 날이 어두워지자 지원은 약속대로 주유소로 돌아갔다. 그의 검은색 SUV는 전날과 같은 자리에 조용히 멈춰 섰다. 멀리서 보람이 여전히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낡은 유니폼은 먼지와 흙으로 뒤덮여 있었다. 근처에는 두 아이가 앉아 있었고, 수진이는 낡고 낡은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선우는 여전히 시멘트 바닥에 낡은 색분필을 들고 즐겁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큰 가방을 손에 들고 차에서 내렸다. 선우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리는 뒤로 달렸고 눈은 밝았습니다. 삼촌, 또 오셨어요. 보람은 살짝 놀란 듯 뒤를 돌아보았다. 지원 씨가 보람 씨에게 인사를 건넸다. 오늘도 여전히 바쁜 것 같죠? 그는 그녀를 향해 가방을 들고 웃었다. 보람은 무거운 가방을 내려다보며 머뭇거렸다. 무엇을 가져오시나요? 나와 두 아이를 위한 물품, 사탕, 우유, 그리고 필요한 물품 몇 가지. 당황한 그녀는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재빨리 가방을 뒤져 우유팩과 쿠키캔을 꺼냈다. 엄마, 우유 있어요. 보람은 아들을 바라보다가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고맙기도 하고 조금 수줍어하기도 했다. 그럴 필요는 없어, 보람. 그는 따뜻하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는데 익숙해져서 때로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나 봐요. 이것은 불쌍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보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꽉 쥐고 눈가에 약간의 따끔거림을 느꼈다. 지원은 주위를 둘러보며 가스를 만지더니 익숙한 벤치를 가리켰다.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보람은 잠시 멍하니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들은 자리에 앉았고 수지는 지원이 준 새 인형을 행복하게 껴안는다. 잠시 후 보람은 지원 형님, 저를 왜 도와주셨어요? 라고 말했다. 그는 진지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좋은 사람들이 매일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운명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여전히 매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보람은 침묵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녀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나요? 내가 좋은 일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을 누군가가 들어본 적이 정말 오랜만이에요. 지원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럼 그 점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제가 아는 레스토랑과 미팅을 주선했습니다. 주방 직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훈련할 의향이 있습니다. 요리를 좋아한다고 했죠? 보람은 그런데 저는 주방 경험이 없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눈을 크게 떴다. 괜찮아요. 오직 열정만이 있고 그게 가장 중요해요. 보람은 손에 들린 종이를 보더니 무슨 말이라도 하려는 듯 입술을 움직였다가 멈췄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고마워요 라고 조용히 말했다. 다음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지원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오늘 도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세요. 보람은 손에 들린 종이를 꼭 쥐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에게 진정한 희망의 빛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틀 뒤, 이른 아침에 은은한 햇살 아래 보람은 서울 도심의 한 대형 식당 앞에 섰다. 한 식당의 밝은 간판이 그녀를 조금 불안하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그녀는 육체 노동에만 익숙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발을 내딛게 된 그녀는 긴장을 금할 수 없었고 깊은 숨을 쉬며 용기를 내어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각한 표정의 중년 남성이 주방 조리대에서 나오더니 그녀를 바라보며 시선을 돌렸다. 지원이가 소개해준 사람 보람이신가요? 예.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가방끈을 조였다. 그는 그녀를 잠시 관찰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경수 셰프입니다. 여기는 경험보다 노력이 중요해요. 정말 배우고 싶으면 제가 가르쳐 주죠. 하지만 이 일이 쉽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떠나시는 게 좋아요. 보람은 침을 삼키며 단호하게 배울 준비가 됐다. 고 답했다. 경수 셰프는 그녀를 잠시 보더니 손을 흔들었다. 좋습니다. 오늘부터 주방 보조가 됩니다. 재료를 준비하고 청소하고 관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직업입니다. 바로 냄비를 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보람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그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야채 따기, 감자 껍질 벗기기, 주방 청소까지 모든 일을 꼼꼼하게 해낸다. 그녀가 실수를 하면 다른 셰프들이 가끔 혼내기도 했지만 그녀는 결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흔치 않은 기회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보람은 문밖으로 나오더니 지원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어떻게 지내요? 그는 물었다.
보람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가볍게 웃었다. 너무 피곤하지만 행복해요. 오랜만이에요. 지원은 최선을 다해라. 잘하면 취업뿐 아니라 승진의 기회도 생긴다. 고 고개를 끄덕였다. 보람은 감사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원 씨, 왜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나요? 그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천천히 말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바꿀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보람은 고개를 숙인 채 고마워요 라고 목소리를 낮췄다. 나에게 감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포기하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보람은 도시의 불빛이 밝게 빛나고 있는 먼 곳을 바라보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미한 빛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전문 주방에서 일해본 적도 없는 보람은 점점 북적거리는 한 식당에 익숙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칼을 잡는 것이 서툴지 않고 야채를 더 빠르고 균일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각 재료 유형을 식별하는 방법과 최고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 준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엄격했던 경수 셰프가 보기 드문 만족스러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보람아, 너는 잠재력이 있어. 어느 날, 처음으로 그녀가 국물의 양념을 제대로 하는 것을 보고 그는 말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고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쁜 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 집에 오면 보람은 두 아이와 함께 놀며 시간을 보낸다. 선우와 수지는 점점 밝아진다. 더 나은 식사 덕분에, 희망 가득한 어머니의 존재 덕분에. 어느 날 밤, 두 수지는 잠을 자고 나서 조용히 발코니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문득 자신에게 이런 기회를 준 사람이 생각났다. 보람은 망설임 없이 전화를 받아 지원에게, 지원아 고마워.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 덕분에 미래를 다시 믿을 수 있게 됐다. 고 문자를 보냈다. 불과 몇 분 뒤 전화벨이 울렸다. 지원은 한 번만 기회를 줬고 나머지는 노력하면 된다. 고 답했다. 보람은 마음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감사가 더 이상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느낍니다. 그녀는 그를 실망시키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장시간 근무를 마치고 주방을 청소하던 보람은 갑자기 경수 셰프의 부름을 받아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자신이 실수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약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낯익은 남자 지원이 보였다. 그는 진지한 얼굴로 종이 한 장을 들고 거기에 앉아 있었다. 경수 셰프는 앉아라 보람씨 라고 말했다. 그녀는 긴장된 마음으로 머뭇거리며 의자를 꺼냈다. 지원은 종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당신에게 제안할 것이 있어요. 그가 말했다. 보람은 깜짝 놀랐다. 프로포즈요. 경수 셰프는 보기 드문 미소를 지었다. 지원이가 잠재력이 크다고 하더군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주방 보조를 넘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더 공부해서 셰프가 되고 싶나요? 그녀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크게 뜨고 앞에 있는 두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할 수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입니다. 보람은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치밀어 올라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식당에 들어온 첫날부터 감히 이런 일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했습니다.
경수 셰프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음 주부터 집중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셰프가 된다는 것은 요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받는 모든 요리를 관리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며 책임을 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보람은 침을 삼켰지만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나는 모두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지원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날, 보람은 식당을 나오며 희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더 이상 인생이 존재의 연속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이번에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됩니다. 보람은 매일 메뉴 계획, 재료 관리, 더 복잡한 요리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레시피를 만들어야 합니다. 야채 따는 줄만 알았던 주방 보조원에서 이제는 칼을 들고 진짜 요리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어려움도 배가 되었습니다. 보람은 시험에서 이 식당의 시그니처 요리를 직접 요리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녀는 생선회를 선택했는데 너무 세련되지는 않지만 맛의 조합에 있어서 세련미가 필요한 요리이다. 그녀는 생선 손질부터 소스를 섞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놓는 것까지 모든 단계에 온 마음과 영혼을 쏟는다. 접시에 담아낸 그녀는 경수 셰프가 맛볼 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킨 뒤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이 요리가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는 물었다. 보람은 침을 삼켰다. 이제 소스가 좀 더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수 셰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맛이 톡 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선을 다루는 방법은 좋습니다. 계속 연습하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보람은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그녀는 집에 돌아와서 두 자녀에게 오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우는 엄마는 좋은 요리사가 될 거야 라고 물었다. 너, 스파클의 눈. 보람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많이 노력해야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수지는 엄마의 목을 껴안았다. 그래서 엄마가 해주는 음식 먹는 걸 정말 좋아해요. 보람은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소박하지만 깊은 행복감을 느꼈다. 이 여행은 그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이들의 미래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람은 주방에서 자신의 능력을 점차 입증해 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지시를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맛을 실험하면서 자신만의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경수 셰프는 그녀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긴다. 큰 파트너의 파티를 위한 특별한 요리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녀가 이렇게 중요한 요리를 만들 기회를 얻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보람은 어린 시절 좋아했던 메뉴인 고추장 쇠고기를 선택했다. 그녀는 풍미가 풍부하면서도 너무 강하지 않도록 맛을 결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냅니다. 파티 당일, 그녀는 부엌에 서서 손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마지막 소스를 맛보았을 때 갑자기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청양고추 맛이 좀 강하네요. 보람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재빠르게 처방을 조정했다. 요리를 마친 그녀는 앞에 놓인 쇠고기 소스 접시를 바라보며 만족감을 느꼈다. 그날 저녁,
경수 셰프가 직접 손님들에게 요리를 가져다 주었다. 노인 손님이 그것을 맛보자 잠시 멈춰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걸 누가 만들었나요? 그는 물었다. 경수 셰프가 웃었다. 우리 레스토랑의 잠재적인 젊은 셰프입니다. 보람은 가슴이 쿵쾅거리며 멀리서 서 있었다. 손님이 웃을 때 그녀는 마음의 도를 얻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주방장은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수고했어, 보람.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됐다. 그 말에 그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다음 단계는요? 경수 셰프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당신을 수셰프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보람은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할 수 있나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가 말했다. 그녀는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주방에서 일할 뿐만 아니라 다른 주방 보조원을 관리하고 요리 과정을 감독하며 각 요리의 품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부담도 커졌지만 보람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갔다. 어느 날 큰 행사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체 요리를 담당하는 셰프가 실수로 중요한 재료를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기 1시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주방 전체가 난리가 났다. 보람은 심호흡을 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괜찮아. 메뉴를 바꾸자. 그녀는 짧은 시간에 준비할 수 있는 재료가 충분한 다른 요리를 재빨리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주방팀 전체가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마침내 요리가 즉시 나왔고 파티 손님 중 누구도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파티가 끝난 뒤 경수 셰프는 보람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요리를 잘하실 뿐만 아니라 리더의 자질도 갖추셨네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그녀는 두 아이에게 자신의 근무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정말 좋아요. 선우가 소리쳤다. 수지는 엄마를 꼭 껴안았다. 나는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보람은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웃었다. 그녀는 앞으로의 길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생애 처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람은 주방에서 자신의 능력을 점점 더 입증해 나갔다. 그녀가 담당하는 요리는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요리 실력은 물론 주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능력도 갖췄다. 어느 날 근무를 마친 경수 셰프는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보람 씨, 정말 잘했어요. 라고 진지하게 말했다. 레스토랑이 곧 새로운 지점을 오픈할 예정인데 우리는 당신이 수석 셰프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람은 깜짝 놀라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주방장? 예. 당신은 재능과 인내, 특히 리더십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그녀의 심장이 강하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을 단지 주방 청소부로 일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잘못된 일로 혼났던 때, 뜨거운 오븐 앞에 서서 완벽한 요리를 만들기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썼던 때를 기억한다. 얼마나 멀리 갔나요? 보람은 심호흡을 한 뒤 경수 셰프를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어요. 새 지점 오픈일,
보람은 가슴에 셰프 보람이라는 글자가 수놓인 순백의 셰프 셔츠를 입고 주방에 서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주방 직원들이 그녀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은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방 한구석에서 지원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얼굴에는 또렷이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보람도 웃었다. 그녀는 해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린 싱글녀에서 이제는 대형 레스토랑의 총주방장이 됐다. 이 여행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인생도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셰프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보람은 주방 전체를 감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요리 하나하나의 품질을 확인하고 직원을 관리하며 매일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피곤에 지쳐 집으로 돌아오는 밤도 있었지만 두 아이의 웃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계속할 동기가 더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 문을 닫고 갑자기 나타난 지원이는 안보람 셰프님,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하며 뿌듯함 가득한 눈빛을 보였다. 보람은 또 확인하러 오냐고 웃었다. 아니요. 그는 봉투를 내밀며 고개를 저었다. 정말 잘했어요. 당신에게 줄 선물이 있어요. 열어보니 안에는 보람네 주방 식당이라는 굵은 글씨로 임대 계약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람은 눈을 크게 뜨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원은 이곳은 당신 것이다. 좋은 점포를 찾았다. 원하시면 우리가 직접 식당을 열 수도 있다. 고 웃었다. 보람은 감동에 가득 찬 표정으로 종이를 바라보았다. 지원은 나는 당신을 믿는다. 고 말했다. 이제 당신이 두 발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주유소 직원,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 셰프, 그리고 이제는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운영하게 된 기회까지 슬로 모션처럼 돌아온 세월의 느낌. 보람은 지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밝게 웃었다. 제가 할게요. 3개월 후 보람스 키친 레스토랑이 정식 오픈했습니다. 그날도 식당이 있는 거리는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내부에는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고 보람이가 직접 준비한 요리들로 공간은 웃음소리와 맛있는 향기로 가득 찼다. 문 앞 큰 간판에는 보람의 주방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노력의 맛이 늠름하게 빛난다. 보람은 먼 꿈이 현실이 된 주방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녀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각 테이블을 돌아다녔다. 행복으로 반짝이는 눈, 방 구석에 앉아 지켜보던 지원이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보람은 다가가자 물잔을 들어올리며 식당 주인님이라고 축하했다. 보람은 그와 잔을 부딪히며 웃으며 모든 일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원은 방금 문을 열었다. 들어온 사람이 바로 너였다. 고 고개를 저었다. 레스토랑을 둘러보다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니 열심히 일해서 무감각했던 그녀의 손이 이제 진짜 셰프의 손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보람은 두 아이를 꼭 안고 나도 나만의 레스토랑이 있는데 행복해 라고 말했다. 선우는 그럼 이제부터 내가 셰프인 걸 친구들에게 자랑해도 된다고 환하게 웃었다. 수지는 엄마를 꼭 껴안으며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알아 라고 속삭였다. 보람은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편해진 듯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삶은 행운이 아니라 그녀를 믿어주는 인내와 노력,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 덕분에 바뀌었습니다. 푹 자고 있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닥쳐도 그녀는 항상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을 때 진정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감히 싸울 때 변화하십시오. 보람의 이야기는 단순히 가난에서 성공으로의 여정이 아니라 삶의 인내, 결단력, 친절의 가치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미혼모로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보람은 끊임없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스스로 탄탄한 경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유리한 출발점이 없었고 처음부터 그녀를 지지해줄 사람도 없었지만, 그녀의 노력과 자신에 대한 믿음은 그녀가 자신의 길에서 모든 발걸음을 내딛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1년여의 운영 끝에 네스키치는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닌 각오와 변화의 이야기가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주방을 확인하던 보람은 문 밖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서 피곤한 표정의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은 끈기로 빛나고 있는 젊은 여성을 보았습니다. 직원을 고용하시나요? 소녀는 소심하게 물었다. 보람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주방 경험이 있나요? 그 여성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집에서 요리할 줄만 알거든요. 하지만 직업이 필요하고 어린 아이도 둘 있어요. 남편이 떠났어요. 공부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은 보람에게 수년 전의 자신을 떠오르게 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리로 들어오세요.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보람은 셰프로서뿐만 아니라 선구자로서의 새로운 장을 시작한다. 그녀의 식당은 점차 어려운 여성들을 맞이하는 곳이 되었다. 어떤 사람은 미혼모이고, 어떤 사람은 살 곳도 없이 떠돌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미래가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보람의 지도 아래 그들은 요리하는 방법, 일을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는 방법을 배웁니다. 어느 날 지원은 식당에 갔다가 이곳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키치는 이제 단순한 사업장을 넘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되살리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는 보람을 바라보며 자랑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삶도 바꾸고 있습니다. 보람은 한 번 기회가 주어졌으니 이제 그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줄 차례라며 눈빛을 다짐하며 미소를 지었다. 따뜻한 주방 안에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패배한 것 같았던 여성들은 이제 함께 요리하고, 배우고,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있다. 보람은 행복한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진정으로 그녀의 가장 큰 성공임을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레스키치는 더 이상 서울 길모퉁이에 위치한 작은 식당이 아닙니다. 맛있는 요리뿐만 아니라 한때 절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지만 힘차게 일어선 한 여성의 이야기 덕분에 유명 요리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보람스키친 5호점이 정식 오픈했습니다. 보람은 식당 문 앞에 서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흐름을 지켜봤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많은 직원들이 근무에 자신감을 갖고 밝은 미소로 고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두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선우는 테이블과 의자 정리를 도우며 키가 큰 청년이 되었다. 수지는 여전히 순진한 모습으로 밝은 눈빛으로 짓거리며 손님을 맞이했다. 멀리서 한 남자가 앞으로 다가온다.
지원. 그는 입가에 자부심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다가왔다. 축하합니다. 보람 셰프님. 그녀는 오랜만인데 아직도 그렇게 부르시나요? 라고 웃었다. 그는 살짝 어깨를 으쓱했다. 왜냐면 당신은 내가 아는 최고의 요리사이기 때문이죠. 두 사람은 바로 앞에 있는 레스토랑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변했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은 보람의 인내와 결단력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한 경력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길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은신처도 만들었습니다. 보람은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다. 주유소 직원,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 요리사, 성공적인 레스토랑 주인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눈을 뜨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포기하지 않으면 인생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마침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때로는 작은 기회라도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격려의 말, 적절한 때에 내밀어주는 손길은 가장 어두운 날에도 누군가가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공하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원이 보람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행에 힘을 보태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한 내일은 언제나 더 밝아질 기회가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